이철규 의원이 이번에 자기 아들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한동훈 대표 얘기를 꺼낸 게 오히려 네. 거꾸로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 친윤, 찐윤 네. 쪽에서 한동훈이라고 하는 존재를 좀 무섭게 여기는 거 아니냐. 요런 이제 또 지적을 해 주셨는데 네. 그 이후에 지금 뭐 사방팔방에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그 얘기가 나오는데 네. 특히나 이제 그 장해찬 최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장해찬 전 최고가 한동훈 대표의 이 발언 때가 되면 대통령을 뵐 기회가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얘기가 학폭 가해자 같다 이런 식으로 또 맞받아 쳤습니다. 장해찬 전 최고 같은 경우는 글쎄요 나이로 생각해 보나 과거에 보였던 소신을 생각해 보나 네. 이런 찐윤들의 입장과는 분명히 좀 다른 입장을 원래 보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완전히 좀 찐윤 이철규랑 똑같은 모습으로 됐을까요?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철규 의원하고도 네. 이전에 그러니까 이 정권이 생기기 전부터 가까웠습니다. 네. 뭐 그거는 제가 이제 기자였기 때문에 또 장해찬 최고하고는 방송에서 많이 해보시고 또. 만나서 또 굉장히 교육을 있었고 그런데 네. 이 정권 이후에 사실 우리는 뭐 친분의 문제가 아니라 네. 무엇이 옳고 그름 또는 가치의 문제 또는 무엇이 더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또는 보수 진영을 위해서 나은 길인가에 대한 이견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장해찬 최고하고의 문제는 제가 직접적으로 부딪힌 적은 없지만 네. 개인의 은원 관계로 공적인 어떤 그런 채널 통해서 평론하면 안 된다. 누구를 비판하는데 그것이 개인적인 어떤 일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정치는 폴리틱스라고 하는데 이 네네. 폴리라는 말이 붙는 건 공공의 영역이거든요. 대개는 폴리스도 그렇고 폴리틱스도 그렇고 네. 뭐 경찰이라는 뜻의 폴리스도 그렇고요. 그런데 보시자고요. 장해찬 선수가 최고가 언제부터 이래요? 장해찬이 공천 컷오프 이후. 공천 컷오프. 그렇죠. 당시에 누구죠? 한동훈 네네. 대표가 자기를 잘랐다. 그렇죠. 비대위원장으로서 공천을 탈락시켰다. 그 이후부터 사실은 한동훈에 대한 어떤 공격이 집중이 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아예 선봉에 서면서 가장 제기한 게 그거죠. 게시판 자기가 논란. 게시판 논란도 그렇고요. 네. 또 아예 댓글 부대를 지금 법무장관부터 시작을 했다. 자기가 그 댓글 부대의 일원이었다. 네네. 여차직하면 다 폭로하겠다. 그런데 폭로를 하겠다가 아니라 그건 만약 이게 공공의 영역에 네네. 정말로 중요한 일이었다 그러면 그거는 많잖아요. 공개를 해야 돼요. 그렇죠. 폭로가 아니고 공적인 일이었다 한다면. 공개를 해야죠. 공개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내가 너 죽일 수 있는 카드를 하나 갖고 있으니까 여차직하면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폭로할 수도 있어. 이거는 협잡군이죠. 협잡군이다. 예, 정치인이 아니죠. 정치인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갖고 지렛대로 삼아서 무엇인가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학폭 가해자 같다. 마치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을 학폭으로 계속 지금 뭐랄까 가해를 했다. 또는 김건희 여사를 가해했다라고 하는데 그랬다는 증거가 있나요? 저는 예를 들어서 문자를 한번 기억을 해보면 네네. 김건희 여사가 집요하게 저기 사과를 하라고 하면 하겠다라고 얘기했지 거기에 대해서 대꾸를 한 적이 없잖아요. 이를테면 그렇죠.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학폭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그 이전에 총선 때 문제 제기를 했다. 근데 그 문제 제기는 아시다시피 총선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총선이 누구는 100명 얘기하지만 그 100명 때문에 이 지경까지 온 거거든요. 그렇죠. 100명 때문에 150명 이 지경이 했으면 됐죠. 이 지경은 안 와요. 그리고 대통령도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요. 150명이면. 그렇죠. 단순히 생각을 해서. 그러면 아니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150명 이상을 과반을 넘겼어야 돼요. 그렇죠. 하다못해 정말 뭐 영혼을 다 팔아서라도 150명 과반을 해야만 그게 국정 운영이 되잖아요. 이 지경이 안 됐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통령한테 그 제발 이종석 문제는 빨리 접으시고 또 황상무 빨리 자르시고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고 그게 왜 그렇겠어요? 아니 누구는 자존심 안 세우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누구는 한동훈 대표도 사실 20년 이상 모셨던 정말 검사 선배인데 아니 자존심 안 세워주고 싶겠어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자기의 자존심이든 대통령의 자존심이든 그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국가의 문제고 총선의 문제입니다. 정당의 문제고요. 그렇죠. 국정의 문제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안 했다고 지금 가해자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랑 윤석열 대통령의 갈등의 시작은 시청하시는 분들이 다 공감을 하겠습니다만 총선 이후에 총선 전부터 보여줬던 도대체가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안 되는 모습들 그 모습들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소신을 밝혔던 거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잘못된 거를 옳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걸 학폭에 비유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좀 저질 아닙니까? 저는 네.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오늘 제가 늦게 와갖고 아유, 뛰어오는 괜찮습니다. 호흡이 계속 네네네. 이어지고 있는데 네, 조금 가까이 오시면 됩니다. 학폭이란 네네. 건 지금 그 한동훈이 학폭 그 피해자인 거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봤습니다. 한동훈이 오히려 학폭 피해자다. 언제부터예요? 추미애 때부터. 아, 박범계부터.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때 어떠한 검사도 이렇게 좌천은 안 당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1년에 2번 좌천 당했어요. 음. 저기서 진천에서 어디로 갔더라 뭐 계속 법무부 연수원으로 돌아다녔잖아요. 그렇죠. 근데 웬만하면 다 더러워서 이제 과격했습니다. 더러서라도 옷 벗어요. 그렇죠, 관두죠. 네. 근데 아니 괜찮다, 난 하겠다. 그러니까 또 저거 다 갖고 와라. 저 출퇴근 갖고 와라. 몇 시 출근하고 몇 시 퇴근했느냐. 근데 칼같이 출근하고 칼같이 퇴근했어요. 그렇죠. 일반 사람 같았으면 그때 잘렸을 겁니다. 네네. 근데 했어요 다. 그때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뭐 이게 그러니까 보수 진영의 모든 사람이 전부 다 한동훈을 응원했어요. 그렇죠. 진짜 처절하게 학폭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진짜 폭력을 당했어요. 진짜로 폭력을 당한 사람은 한동훈이죠. 근데 지금 보세요. 네. 이후 또 이번에는 같은 진영에서 학폭을 해요. 민주당에서 학폭을 당하고 이제는 같은 진영에서 학폭을 그렇죠. 친윤으로부터. 그렇죠. 이건 이런 느낌이에요. 학교에서 폭력 당하고 돌아온 아이를 가정에서 폭력. 그러네요. 비유가 아주 찰떡이십니다. 학폭 당하고 집에 왔더니 가정 폭력까지 당하는. 가정 폭력까지 당하는. 야, 아주 정확하게 딱 정리가 되는데요. 네. 학교에서 폭력당하고 온 아들을 가족들이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가족들이 또 폭력을 하는 네, 딱 네. 지금 그 모습이 맞는 말씀 같습니다. 네. 지금 댓글창에서 많은 분들이 진짜 비유가 아주 적절하다고 많은 분들이 지금 막 공감을 하십니다. 가정 폭력이다 진짜로. 야,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장해찬 최고가 얘기한 것처럼 학폭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다. 네. 가정폭력의 피해자다. 네. 이쪽도 뭐 말씀해 주실 거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누구누구죠? 이철규와 장해찬 더 많겠지만 그렇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이번 정권의 가장 큰 수혜자들이에요. 그렇죠. 장해찬만 하더라도 그렇죠. 지금 대통령이 검찰총장 그만두자마자 30대 정치인이라고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고 그렇죠. 가장 다른 어떤 전문가들 만날 때 옆에서 계속 같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사실 국회의원 배지를 단다 안 단다가 아니라 이 정부의 시작을 함께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철규만 하더라도 사실 저는 지금 부끄러워해야 될 게 아니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그 부부 해갖고 네 사람만 딱 해서 부부로 불렀을 때 네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거기 안 가겠습니다. 라고 했어야 돼요. 그렇죠. 더 많은 다른 사람들을 부르십시오. 우리는 이미 그 이전에 그 캠프 시절부터 대통령과 함께 많이 식사를 했습니다. 이제 대통령은 더 많은 정치인들과 교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리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저는 정상이에요. 그게 개국 공신의 역할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불렀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는 절대 밖에 알려지게 하지 마세요. 중요한 어떤 모임이었다고 우리.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사람만 딱 부부 동반으로 대통령실에서 밥 먹은 걸 먹자마자 다음날 온갖 건데 다 얘기를 그렇죠, 해요. 그러면 그렇죠.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딱 그 네 사람에게 줄을 씁니다. 그렇죠. 옛날에 왜 대통령, 아까 그 임금이 좌의정을 안 부르고 영의정을 안 부르고 좌의정만 불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음날 좌의정 집에 하인들이 막 온갖 그런 모든 장안에 있는 양반들이 전부 다 선물 보내요. 그래갖고 쫙 줄 서 있어요. 네네. 아니 당장 그 다음 날부터 얼마나 위세를 그렇죠. 떨쳤을까요? 그렇죠. 그런 권력을 구가했던 사람이잖아요. 두 사람 다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지금 대통령을 이게 지키는 거라고 네. 이렇게
이 한 사람을 악마화해 갖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보장받고 싶다. 더군다나 이 헌재의 심리를 앞두고 있는데 특히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금 운명이 좌지우지될 수 있는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네네.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 아들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또다시 한동훈을 또 걸고 넘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장해찬 최고 같은 경우는 또 개인적인 감정에 휩싸여 가지고 네. 그렇게 이제 한다라는 게 참 비극입니다. 누구보다도 윤석열 정부의 수혜를 입었던 두 사람이 네. 누구보다도 이런 식으로 적폐 모습을 보여주니까 네. 참 진짜 기가 막힐 뿐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오늘 그 평론가님의 말씀이 너무 속 시원하다라고 지금 아주 그 반응이 뜨겁습니다. 네. 근데 뭐 지금 뭐 합리적으로 그냥 얘기를 하는 것뿐인데, 근데 이런 얘기가 보수 진영에서 지금 많이 공유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시청자분들이 더 답답하게 느꼈다가 평론가님 말씀을 듣고 더 시원하게 생각하시는 거겠죠.